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강의를 맡은 윤경자 강사입니다.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죠. 지금부터 교재 위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재 위주로 하셔서 모두 좋은 성과 바라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간호 파트, 요양 파트죠. 요양 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저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제2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재에 보시면 교과서 126쪽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에 대해서 해보고요. 두 번째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세 번째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랑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변화의 질환에서 이 노화라는 질환은 특성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노화는 단독으로 발생하기가 드물고요.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노화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원인이 불명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경과가 매우 길고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합병증이 많으시고 또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민감 반응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장, 우리 콩팥이죠. 콩팥의 소변 능축 능력과 배설 능력의 저하로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민감하고요.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이 잘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퇴행성으로 되십니다.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가 쉽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소화기계, 이렇게 호흡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계통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소화기계에서 첫째 소화기계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소화기계는 우리가 입서부터 위장하고 대장으로 해서 직장으로 해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계의 특징은 일단은 미각이 둔화돼요. 이게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거를 입으로 먹으면 맛을 알잖아요. 그럼 미각의 둔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가 저하되고 또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고요. 변비, 설사, 구토 이런 게 잘 나타나죠. 자,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돼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런 거는 잘 소화가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되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되어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설사나 이렇게 항문을 조이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계의 첫째 번 특징의 가장 대중적인 것은 위염이죠. 우리 위염의 증상은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이럴 때는 특히 이제 괜찮으시다가도 이제 가끔씩 그러시면 우리가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죠. 우리가 전체적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명치에 통증이 있고 트림, 구토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 식후 한 3-4시간 되면요. 공복이 우리 속이 좀 이렇게 좀 내려가죠. 네, 우리가 공복시라는데 이 공복시 식후 3-4시간 후에 명치부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염의 치료와 예방은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쉬게 하는, 우리가 아프면 병상에 누워서 쉬듯이 위장에 탈이 났기 때문에 위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의 금식을 하고 그러면 구토나 조절, 구토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 예방에 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노인들은 또 탈수에 좀 미약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과식, 과음,
또 자극적인 음식, 뭐 당연하죠. 위험이 있는데 과식하고 가음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그 치료제는요, 제산제, 진정제 이런 약물을 사용하고요. 또 충분한 휴식, 뭐 의사 우리 선생님한테 가면 잘 이렇게 그 약물 했는데 주로 이제 제산제나 진정제입니다. 금식할 경우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 예방. 노인은 탈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염에서 더 진전이 되면 위궤양입니다. 우리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위장의 증상은 그 위궤양, 더 헐어서 위염이 더 심해져서 위궤양으로 발전되죠. 그 위궤양의 증상은 첫째는 속쓰림, 소화불량,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우리가 위염은 공복시 식후 3, 4시간이었지만 위궤양은 새벽에, 꼭 새벽에 1, 2시쯤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그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는 위출혈, 그다음 출혈되는 거요. 위천공, 위가 뚫리는 거지. 위가 빵꾸 난다 그러죠. 위천공, 위협착, 위가 달라붙는 거. 이런 심한 경우는 이런 증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치료와 예방은 약물요법으로 함께 알맞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 심신의 안정,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그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금연이요. 자, 금연하시고, 그 다음에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일 때는 지쳐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염, 위궤양, 그 다음 위암. 자, 교재 131쪽입니다. 우리가 위암의 관련 요인은요, 일단 짠 음식, 염장식품이라 그러죠. 염장식품, 그 다음에 가족력, 음주, 또 흡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이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도 위암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암이기 때문에 서서히 증상이 이게 진행되면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죠. 평소에 위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됩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울렁울렁 하는 거죠. 오심, 복부 통증, 불편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 피로, 권태감, 또 출혈, 구토, 토혈, 혈변. 토혈은 우리가 이제 구토를 했을 때 피가 나오는 걸 토혈이라 하는데요. 호흡기 계통에 나오는 피는 객혈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여기는 위장계, 그죠? 소화기계에서 나오는 피는 토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토혈과 객혈을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화기계 쪽에 피를 토하는 것은 토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토혈이 될 수도 있고요. 혈변, 그죠? 대변을 볼 때 그 피가 섞여 나는 거 혈변이죠. 복부 종양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요. 간이 비대하고 체중 감소가 있죠. 자, 치료와 예방은 물론 암이니까요. 암에 대한 수술을 하고 또 하악요법, 또 방사선요법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된 음식은 피하고 또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굉장히 잘 매년 하는 우리 국민건강검진 잘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 돼도 5년간 재발 확인을 해서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이렇게 치료하고 계속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까지는 뭐 별로 반응이 없고 그 암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5년 이후 별 증상이 있으면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암은 보통 5년 완치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계속 정기 검진을 해야 되고요. 집에서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 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위암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도 나옵니다.
대장암은 대장의 용종의 각오력. 그죠? 우리가 뭐 건강검진하면 용종이 있잖아요. 이런 용종은 진짜 계속 추적 관리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대장암으로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의 각오력, 대장암의 가족력, 그다음에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또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 또 이게 중요하죠.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 그 다음에 저자녀 시기의 섭취. 우리가 고지방 당연히 안 좋죠. 고칼로리 당연히 안 좋죠. 저섬유소는 우리가 대장을 섬유소가 들어가서 대장을 이렇게 그 청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섬유소를 적게 먹은 거 저섬유소라고 그러고요. 저자녀 시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거를 잔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찌꺼기가 덜 나온다 그래서 저잔여 시기 섭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섬유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잔여 시기 섭취 이런 거는 대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장암 그 대상자의 식사는 조금씩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고요. 또 잦은 간식, 또 늦은 식사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죠. 이런 거 피하기. 그다음에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이런 섭취는 좋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섬유소가 많이 들은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물은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신다.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또 식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하고요. 자극을 주는 찬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은 피한다. 적당량의 운동, 또 금연, 절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중에서 설사. 설사는 우리가 대변을 보는데 아주 그 횟수가 많고 물같이 쫙쫙 나오는 걸 우리가 설사라고 하죠. 거기에 관련된 거는 설사의 원인은 대부분은 장애 감염입니다. 장애 감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식중독, 그 다음에 장질환, 소화기능의 저하, 하제 등의 약물의 남용. 하제라는 거는 설사약이에요. 설사약을 자주자주 이렇게 노인들은 잘 드세요. 왜요? 변비가 있어서 대변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제 복용을 습관화하면 그 설사가 아주 잦아요. 그래서 하제의 남용, 그죠? 또 이 설사와 관련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증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십 차례 변을 묽게 보고, 그 다음에 혈성 설사, 혈성 이렇게 피처럼 좀 빨갛게 나오는 설사를 혈성 설사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치료의 예방은 심신의 안정, 몸을 설사를 하면 체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몸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이고 탈수, 당연히 설사하니까 탈수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십니다.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야 됩니다. 지사제는 이제 설사 멈추는 약이거든요. 함부로 멈추면 우리가 설사하면 무조건 약국에 가서 이제 지사제만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그래서 원인 규명이 돼야 또 그거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는데, 이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극적인 거, 후추, 그다음 카페인 음료, 술, 고섬유소, 고지방식이.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이 이런 거는 피합니다. 자, 다음에 변비를 보겠습니다. 노인들은 변비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게 어떤 고치려고 하시지도 않고 내가 늙어서 그렇지 변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변비에 관련된 요인은 장운동에 저하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렇게 장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오고, 또 이도 안 좋으시고 소화기능도 떨어지시고 또 장운동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변비로 이어지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운동의 저하, 또 복부 근육의 힘의 약화, 또 수분 섬유질 섭취의 감소, 섬유질이나 수분이나 이런 거 좀 안 드시고요. 또 변비가 있으니까 하제, 아까도 얘기했죠. 하제 남용, 설사약입니다. 하제 남용, 그 다음에 저잔여식이 섭취,
이러니까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많이 그 청소 역할하는 섬유소 섭취가 적어서 또 변비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약물을 많이 드시는데요. 변비에 유발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이런 것들은 또 변비를 유발합니다. 치료와 예방으로 보면 변비는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 우유, 다량의 물 섭취, 또 우리가 운동도 하셔야죠. 체조, 걷기, 복부 마사지, 또 규칙적인 배변 습관. 대변이 안 마렵더라도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아보시면, 규칙적으로 앉아보시면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봅니다.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치료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화기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요양보호사 활동으로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말하거나 또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대상자가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어머 위험인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위험이라는 그 진단명이 요양보호사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우리가 예측하고 검사도 안 해보고 예측하고 또 수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활동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